우리는 동해 일본의 문제를 대할 때 일본의 표기를 방치하면 독도 영유권에 큰 영향을 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미군이 일본해라고 말하면 마치 미국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했다는 식으로 과장하는 사례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섬의 영유권과 바다의 명칭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명칭이 그 바다에 대한 소유권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라고 부르는 공간은 상당히 넓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영토와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해도 러시아, 북한, 일본, 한국의 영해가 서로 맞닿아 있는 수역입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이건 자신들이 부르고 듣기 좋은 이름을 쓰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바다에 여러 개의 명칭을 쓰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표준 지명을 정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나라가 모두 자신들이 쓰고 싶은 이름을 고집할 수는 없고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빈도가 높게, 즉 관습적으로 써온 이름을 표준 지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름이건 아니건 어쩔 수 없습니다. 원칙이 이러함을 누구나 잘 알진데 우리는 유독 동해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서쪽과 남쪽에 있는 황해와 중국해에 대해서는 중국 지명의 특색을 따서 이름 지어졌건 국호를 집어넣었건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중잣대는 두 바다와는 달리 식민지 시절의 고통과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식민지 시절에 사무친 안 좋은 기억을 바다의 표준 지명, 결정과 연관짓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고 여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엮는다는 것도 바다의 명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전담하는 외교부 직원들도 동해 명칭과 독도 영유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횡설수설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중요 국가 정책을 담당하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동해 표기 병기를 다른 국가에 요구하는 행동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수한 민간 차원의 요구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까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제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해양 지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고치라고 말하는 행동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이 일본에 단독 표기 원칙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외교부, 국방부 등 우리 정부의 행동과 이를 부추기는 정치인, 언론, 시민단체 등의 행동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명분을 과하게 넘은 요구를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행동은 우리의 국익을 오히려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명칭이 크게 떠오르면 독도 문제도 함께 분쟁거리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섬이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면 우리만 불리할 뿐입니다.